없이 그냥 허공을 바라볼 때도 있고, 그럴 때 시선 따라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. 진짜 귀신을 보는 게 아닌가. 네, 오셨네. 인사해. 네. 안녕하세요. 이름은 일단 10호고요. 나이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서 1살. 오, 오. 뭐가 있었나? 한 번씩 어떤 걸 계속 응시하다가 혼자 놀래서 이렇게 막 발작할 때도 있고 튀어오를 때도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도 잘 안 내려오고, 그래서 제거하게 됐어요. 저희도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원래 바닥에 잘 내려왔잖아. 네. 아이고, 왜 그래? 왜 그래? 밥 먹자. 밥 먹을까? 밥 먹자. 밥? 씹어? 없어. 일로 와. 왜? 저기 뭐 있어? 밥도 제대로 먹으러 못 내려가고 화장실도 참았다가 한 번 이제 겨우 용기 내서 밥이랑 같이 해결하는 정도예요.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, 저도. 그래서 진짜 10호가 뭐 저희가 못 보는 다른 것을 봐서 놀래는 건가.
일단은 시포는 MRI 촬영은 잘 끝났고요. MRI에서 이상이 한 가지 발견되기는 했어요. 일단 뭐냐면 그 뇌 안에 보면 뇌척수액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. 네. 그 공간을 이제 뇌실이라고 하는데 그 뇌실 공간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게 보여요. 지금 시포의 행동과 지금 이 진단 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뇌소두증 있는 아이들은 보통 좀 예민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뭐 냉장고 소리라든가 아니면 특정 환경의 어떤 이런 자극 때문에 더 놀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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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전체가 다 두려운 것 같아요. 지금 봐서는요. 근데 뭔지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뭔가 긴장되고 불안한 거죠.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지금 봐서는요. 오. 처음에 놀랬을 때가 이제 책상에 시포가 자주 올라오는데 근데 그때도 올라오길래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리카게를 밟고 화들짝 놀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고양이들한테 좀 예민한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. 충분히 가능하죠. 왜냐하면 고양이는 발바닥이 진짜 예민해요. 아마 아래층에서 올라올 때 이게 집사의 발자국 소리구나, 네.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구나 진동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. 바시락거리는 소리와 발바닥의 촉감이 그 당시 공포증을 유발하고 여기는 위험해, 바닥은 위험한 곳이야. 얘 입장에서는 이 바닥이 무언가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공포스러운 공간이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오. 일반적으로는 구석진 곳이나 숨습지 많으면 고양이가 편하겠지만 얘는 그 반대예요. 지금요, 무언가 바닥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권에서 불안한 곳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관찰이 가능하면 좀 편해져요. 즉 바꿔 말하면 이 캣타워 위에 주로 앉아 있잖아요. 여기서 자기 영역권을 조망했을 때 안 보이는 곳이 없으면 얘는 더 편안할 것 같아요. 이 위는 다 치워주세요. 바닥을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뭐 캣로드나 캣타워를 하나 더 놔주시고, 캣로드를 꾸며서 굳이 바닥을 밟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요, 공간에서 자신감이 더 생기고, 그러면 바닥을 더 내려가 볼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. 이거야. 기울어진 것 같은데. 기울어졌다고? 이 정도? 여기 잘하네, 여기 잘하네.